안녕하세요. 미국이 금리가 연말이 되면 4%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4%에서 한 4.25% 정도까지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 소비자 물가가 5%, 6%, 이러죠. 근데 외식 물가는 7%를 넘어서고 있고요. 1997년 외환위기 때 물가가 7%대였습니다. 거의 그때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계속 어려웠죠. 그 때문에 돈을 많이 뿌렸죠. 유동성도 풍부해졌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이래저래 지금 상황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전 세계가 물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어쩔 수 없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미국이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다라는 걸 유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0.25%씩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0.25%씩 올리면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올릴까요? 베이직 스텝을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같이 오는 걸 얘기합니다. 경제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면 그래도 경제성장 동력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 중반 밑으로 내려갈 걸로 봅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줄어들고 한국의 경제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유가도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평상시에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밀가격도 높고요.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물가 상승이 진정되고 내려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 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래저래 상황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1970년대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미국이 1970년대 폴 버커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때 금리를 순식간에 4%씩 올리고요. 20%, 21.5%인가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죠.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처럼 한국 안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가 그럭저럭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만한 수준이 못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한국의 경제가 튼튼하다. 기초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좀 의심해야 되는 얘기다. 믿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지금은 최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2,400 그리고 환율이 1,400원대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상으로도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은 9월달에 0.75%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금리를 더 이상 이제 안 올리고 그냥 지켜보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그 이후에도 계속 올린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2년 연초만 해도 한 2%까지 올릴까? 1% 한 중반까지 올릴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4% 초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5%에서 6%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 미국이 자기의 나라의 물가를 잡기 위한 대응책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이제 계속 올리겠죠. 한국이 저는 2022년 남아있는 두 번의 회의 안에 0.5%씩에서 최소 1%는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인 거죠. 그들이 또 0.25%씩 올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한국의 물가를 그리고 한국의 경제를 그렇게나 깊이 있게 안 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한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잘 대응할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철저하게 제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하지만 지금의 정권은 경각심이 좀 없죠.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대거 힘들어질 겁니다.
동탄의 30평대 아파트 뭐 7, 8억을 건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동안 호가로 10억, 15억을 불렀으니까 뭐 7억, 8억을 건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일까요? 뭐 그 가격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불과 5년 전에 미분양으로 3억대에 나와 있던 곳입니다. 7, 8억이라 해도 그때하고 비교해도 2배 이상, 2배, 2배 반의 가격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뭐 동탄에서만 벌어진 건 아닙니다. 뭐 전국에서 다 벌어졌다라고 봐야 되죠. 부자되기, 재테크 환상파리에 걸려든 이들이 대거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빠져나가기가 쉬우냐? 어렵습니다. 뭐 대부분 뛰어든 사람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못 됩니다. 주변에 부자가 많습니까? 부자 안 많습니다. 뭐 악착같이 성실하게 지낸 사람들이 뭐 중산층 이상으로 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장에, 계좌에 단돈 100만원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부자가 되겠다라고 욕심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들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좀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냥 되는 거 없더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중에 어떻게든 좀 돈을 조금이라도 마련하려면 정말 눈에 티가 나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게끔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하나씩 둘씩 더해져야 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희망이라는 게 함부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지금은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최소 몇 년간은 분명히 힘들어집니다. 현재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고 뭐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뭐 우울해지고 심각해지고 술, 담배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사회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뭐 집값이 올라서 뭐 시대 차익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좀 성실하게 착실하게 자기 일을 더 집중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눈여겨보고 닮아가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상입니다.